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침이었는데요. 놀러가서도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꼭 일기를 써야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싫을 때도 있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 생각을 손으로 적어서 기록한 게 그 자체로 정말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내 생각을 말로 그리고 글로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내 생각과 목표와 일상이 더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이고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내년 1월부터 다이어리 써야지 하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부터 하려고 하면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입니다.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던 일기예요.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뭐 이렇게 월간 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는데요. 그리고 매달 이렇게 월말 회고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기록에 대해서 했던 그런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주 뇌가 손끝에 있다고 비유합니다. 또 뇌가 입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손끝으로 이어지고 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의 생각이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내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기록에는 3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회고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학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서로 다른 목적의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목표를 위한 글쓰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를 글로 씀으로써 우리는 정말 그 목표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마치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창업자인 칩 윌슨이 한 말이 있는데요. 1년에 4번씩 장단기 목표를 적어보아라.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단 3%만 이 목표를 직접 글로 적어본다고 한다. 20년 후에 살펴보니 이들 3%가 소유한 부의 가치가 나머지 97%의 부의 총합을 능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을 쓸 때는 스마트하게 써야 합니다. 스마트를 하나씩 풀어서 말해보자면요. S는 specific,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M은 measurable, 목표를 수치로 측정 가능하도록 써야 해요. 그리고 A는 achievable,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써야 되고요. R은 relevant, 나에게 관련이 있는 목표를 적어야 되고요. T는 time-bounded, 시간 기한이 있는 목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가 목표가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매달 167만 원씩 앞으로 6개월 동안 모아서 내년 6월에는 시드머니 1000만 원을 모을 거야가 이제 스마트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는 바로 회고를 위한 글쓰기입니다. 내가 3일 전에 누구랑 뭘 했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만약에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고 흐릿하고 가물가물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하루를 한번 글로 기록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매일 그날 주요한 이벤트랑 그다음에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매일 자기 전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뭐가 특히 좋았냐면요. 저는 사실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이 마음보다는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상황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정작 제가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상황이 내가 피하고 싶은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저의 감정 기준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회고를 하는 글쓰기를 점점 이제 내재화하고 익히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지? 저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지를 기록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 주간 회고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어려운 정말 다양한 직군의 분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한 주 동안 겪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고민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자극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회고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줄글로 에세이 형식으로도 작성해도 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KPT 회고법이에요. Keep, problem, try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주 동안 겪었던 일 중에 유지하고 싶은 걸 keep에 적고,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problem에 적고, 그리고 이런 유지할 거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시도해보고 싶은 것을 try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항목화해서 한 주를 회고해보는 것이 이제 다음 주를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쓰기는요, 학습을 위한 글쓰기인데요. 이동진 평론가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 우리는 그냥 뭉뚱그러진 감정과 생각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옮기지 않는 한 생각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또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말하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이나 무언가를 읽을 때도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내가 이걸 다 이해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돌지만 사실 이건 정말 뭉뚱그러진 감상과 덩어리 같은 생각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 휘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이더라도 그거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나라는 필터로 받아들인 그 책의 그런 엑기스를 메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두기만이라도 해도 이 책에서 내가 수용할 건 바로 이거였어 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항상 그 엑기스를 메모해주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록하면 뭐든 된다라는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목표, 그리고 일상, 그리고 배운 것들을 기록을 해보면서 더욱더 탄탄하고 온전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알찬 내용 여러분들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